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들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하면서 처음으로 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습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걸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는 성적이 중학생 때 성적보다 고등학생 때 성적이 더 중요하고 뭐 이것만 들어가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낸 공부 방법이고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랑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우선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가면은 처음으로 있는 게 교실이죠. 그리고 모든 공부의 시작이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하겠지만 잠을 자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점심 먹고 오면 배불러서 졸리고 쉬는 시간 때 애들이랑 한참 떠들면 입 아파서 졸리고 또 뭐 축구하고 오면은 축구해서 힘들어서 졸리고 계속 그럴 텐데 이 잠을 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하신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수능이랑 다르게 내신 시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학교 점수 이 시험은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에서 시험이 당연히 나올 거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계속 힌트를 주셔요. 이번엔 시험에서 이게 나올 거다. 그리고 뭐 이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깨있기만 해도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개그맨 중에 박모 씨 있잖아요.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그분은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는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잠만 안 자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를 먹으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막 비틀즈 이런 조그마한 사탕, 뭐 캔디 같은 거, 뭐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먹으면은 선생님 당연히 몰래 먹어야겠죠? 입에 이렇게 이게 입이에요. 입에다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안 볼 때 넣어야 되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뒤돌아보는 순간에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수업 안 듣고 이런 건 하고 있어서 수업 다 놓치고 뭐 이득도 없어요. 그리고 먹으면 살찌잖아요.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은 자지 마시고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이제 뭐 수업은 당연히 열심히 들어야겠죠. 수업 듣는 거는 뭐 딱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공부에 엄청난 뜻이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쉬는 시간에 당연히 쉬는 게 기본이겠죠. 그런데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공부를 해서 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 가겠다. 그런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쉬는 시간에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이에요. 엎드려서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가르치셨는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칠판을 머릿속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수업이 끝나고 바로 듣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습 효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주 시간에 또 복습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학교에서 막 질문하고 막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애들이 좀 눈치를 줍니다. 쟤 왜 이렇게 나대냐. 네,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하면 좋은데 그런 눈치까지 받으면서 하기는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수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교무실로 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걸 그냥 교무실로 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교무실까지 가는 것도 나는 쪽팔린다. 애들이 뭘 할 것 같다.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몰래 슬쩍 가세요.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계속 있었는데 이제 자습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자습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 잠에 대한 얘기인데 자습 시간이 뭐 4시간인데 4시간 내내 잔다. 그럼 안 되겠죠? 그냥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가 자지 말라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점심 저녁을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시, 7시, 뭐 밤 10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졸립니다. 근데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티면 대단한 친구고요.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잠을 좀 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낮잠을 자실 거면은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자면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깨는 것도 힘들어요. 그 이상부터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혹은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야 돼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그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더 공부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습 시간에는 혹시 너무 졸리다, 근데 자는 게 죄책감이 든다. 그렇다고 잠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고 싶으면은 조금이라도 자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 자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역시나 먹지 마세요. 또 와가지고 뭐 캔디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러면은 또 선생님 자습 시간에는 야자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것도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제일 제일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먹으면은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꺼내면서 막 이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집중을 못해요. 이거 엄청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먹으면 또 아까 말했듯이 졸려요. 자면 안 됩니다. 자라 그랬지만 이거 먹으면 많이 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는데 mp3로 노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노래를 듣게 되면은 그 시험 보면서 이 노래가 계속 떠올라요. 전 이번 대학교 와서 시험을 봤는데 계속 싸이가 강남 스타일 춤을 췄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헷갈리게 되고 되게 문제풀이도 괜히 막 이렇게 내신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국어로 이렇게 뭔가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옥방 강남 스타일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계속 mp3를 이렇게 귀에 꽂고 공부를 했으면은 mp3 안 꽂았을 때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레이니 무드나 아니면은 웨어 사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백색 소음 사이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그 레이니 무드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웨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카페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좀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소리 그런 걸 백색 소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소리가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꼭 뺄 수는 없다. 그러시면은 이런 두 사이트를 통해서 두 사이트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뭐 그 뉴에이지, 피아노 혹은 뭐 클래식 그런 노래를 들으시면은 집중이 잘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들으면 졸려서 이런 걸 위주로 듣고요. 근데 이런 걸 들으시려면은 컴퓨터를 켜셔야 돼요. 근데 컴퓨터를 켜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북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일 없으려면은 뭐 핸드폰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깔으시면 됩니다. 어플 중에 뭐 백색 소음이라 치시면은 그거 관련된 어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어플을 트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역시나 핸드폰도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이 되죠. 그럼 또 뭐 원빈하고 이나영이 결혼했네 어쩌고 막 이러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하지 않으시려면은 그 비행기 모드를 트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핸드폰이 있어도 인터넷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행기 모드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20분이라는 단어를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20분이라는 시간이 가장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어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경우 20분이라는 시간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최단 시간이래요. 그리고 이게 또 최장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은 20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라도. 그러면은 처음에 야자 시간에 20분 공부를 하고 한 10분 정도 농땡이를 피우세요. 그리고 그냥 뇌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분씩 공부를 하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자습을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한 20분 공부하고 10분 정도 눈 감고 그냥 누워 있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20분이라는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나요. 30분, 40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공부 효율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점수가 내신하고 수능이죠.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수능 말고 내신 공부는 확실한 공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에서 많이 다르지만 내신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수업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면 안 되는 이유가 내신 시험은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안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뭐 특히 시험 기간쯤 되면은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냥 그대로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내신이라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나올지 대충 알아요. 한 시험이 100중 시험이 있으면 100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80% 정도는 학생들도 이제 뭐가 나올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20% 이상을 맞출 수 있고, 이 20%를 맞출 수 있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암기를 통해서 이 80%의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뭐 최상위권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더라도 암기가 가장 쉬운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그냥 제 공부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을 쓰셔도 돼요. 저는 A4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반으로 접고 그리고 교과서를 옆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이렇게 내용이 쭉 써있죠? 그럼 전 이 내용을 제가 그냥 여기다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도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진짜 선생님이 설마 이런 문제를 내겠어? 하는데 내겠어 했는데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항상 책에는 있거든요, 내용이. 그럼 저는 이 책을 다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음빛이나마 기억이 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용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책을 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책을 계속 받아 적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책이 그려집니다. 그럼 그냥 머릿속에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계처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 수능은 언어나, 주로 중요한 게 언어, 수학, 외국어인데, 언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인강들이 굉장히 많고, 언은 수, 외 마찬가지죠. 뭐 세 가지 다 인강이 굉장히 많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강남구청, EBS 그 외에도 뭐 여러 인강 사이트가 있죠. 그런 수업을 들으면은 충분히 다 따라가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자습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그 수의 5단 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수리 공부를 할 때 이 5단 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5단 노트를 만들려 그러면은 5단 노트를 꾸미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게 막 형광펜으로 칠하고 빨간색으로 막 별표 넣고 이건 정말 중요 이런 거 써놓으면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러느니 그냥 가볍게 5단 노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그마한 수첩을 샀어요. 그리고 이 수첩에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거는 그 풀이 안 써있는데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힌트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수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버스 타고 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쉬는 시간이나 뭐 짧은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수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수첩을 펴놓고 중간중간에 그냥 넘기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EBS가 수능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많이 보면 똑같은 문제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데 이런 작은 수첩에다가 문제를 적어놓고 그걸 계속해서 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수리 오답노트 4권이라고 써 있는데 많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공부하는데 힘들겠지만 좋은 대학을 가면은 더 좋게 놀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